보면 그냥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 갑자기 뭐 도를 얻으려고 하면 도가 안 얻어져요. 사실은 잘. 용어 자체가 네? 용어 자체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지금 뭐 용어도 별것도 없는데요. 아니 무슨 왕이 무슨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중국으로 치면 기원 전후가 되면 이제 공자 시대, 춘추전국 시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춘추전국 시대가 이때부터 약 500년 후에 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망해가면서 중앙정부에서 제어를 못하니까 지방정부들이 활개를 치는 시기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전 그 이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적서 기회가 없어. 그 이전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 예. BC 11세기 중국 역사를 한번 한다음에 지금 중국 역사 가운데서 지금 최상고사입니다. 상고사. 지금 이제 이 주역이라는 글이 태동되고 생겨난 시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그 중국이 알려진 게 이제 한나라죠. 그리고 중국을 통일한 거는 누구죠? 제일 못된 진시황, 진나라. 진나라는 사실은 한 30년밖에 유지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하나로 묶는 대단히 큰 역할을 했죠. 그 문자를 통일하고 도량령을 통일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때는 나라가 세워져서 봉건을 했거든요. 지방을 다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친척 형 동생한테 나눠줘서 다스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진나라 시황은 중앙 집권을 해서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통치를 하려니까 무리수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글을 다 태우고 터비를 다 잡아 죽인 문서대교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이거. 김정은이가 저들 공화국 하나 딱 없앤 거 정도인데 이쪽 입장에서 봐서 왜냐하면 그 나라가 30년밖에 유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인마 그렇게밖에 못했지 이런 정도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그 시원이 진시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 중국 지금의 그 큰 땅덩어리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계기는 그거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지방 언어가 다 다르고 문자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도모하고 북경어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문자는 같은 문자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못해도 한자를 가지고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통일입니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 풀려난 문항은 즉시 낙수 서쪽, 지금의 성서성 함양 서쪽입니다. 시안 부근입니다. 시안 부근. 지금의 시안 부근이에요. 저기 진시황릉 여행 갈 때 갔던 거기입니다. 거기. 함양 서쪽 지역을 주왕에게 바침으로써 확실하게 주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 이건 아까 이것은 되죠? 이제 드디어 재물적인 준비가 이게 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제 구해야 되겠죠. 목마르던 인재를 구하여 널리 포섭하다. 주문항 인재를 구하되 마치 갈증이라도 하는 듯 널리 각 방면에 인재를 모으려 했습니다. 한 번은 사냥을 가기 위해 사편에게 점을 치게 했습니다. 사편의 점괘입니다. 이수 이북에서 사냥을 하면 큰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용도 이북이도 고음도 아닌 사부 한 사람을 얻을 것이니 그를 기용하시어 나라를 좋게 하면 그게 번창할 것입니다. 문항은 그 말을 듣고서 강태공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고든 낚시한 강태공 이야기 있죠? 이때 이야기입니다. 고든 낚시한 강태공 이야기. 태공을 사유에 임명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스스로 임명하고, 그런 정도죠. 사상보라고 불렀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아비자는 경칭으로 쓸 때는 보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제 이거 배우다 보면 그런 아주 쉬운 것 같은 글자들이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상부는 아버지란 말이 아니고 아주 존칭입니다. 존칭. 극존칭입니다. 사상부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대업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 강태공이 아주 노수를 부려가지고 그죠? 그런 이야기는 많이 알잖아요. 강태공 이야기는. 문왕에게는 객준과 객숙이라는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모두 현명하고 재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을 경사로 삼았는데 저것도 벼슬 일기겠죠? 그 뒤 두 형제는 주 앙시를 키우는데 많은 공을 남겼습니다. 고죽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하북성 노령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먼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이야기는 이쪽 근처에서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고죽국은 여기쯤에 있던 나라입니다. 여기쯤에 있던 작은 나라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대한민국 크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를 그 당시에 뭐가 갔는가 봐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거리 상보다. 고죽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하북성 노령 근처에 있었습니다. 고죽국 국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백이와 숙제입니다. 백이 숙제 얘기는 많이 아시죠? 싫어하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 꺾어보다 죽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이 백이와 숙제도 주나라로 왔습니다. 이렇게 주문왕의 주변에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군나를 다듬어 은나라를 칠 준비를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주나라가 은나라 왕조를 뒤엎고 전국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한 실질적인 기간은 주문왕이 왕을 칭한 지 7년 뒤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애 마지막 7년 동안 완성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한 50년 정도 재위를 했거든요. 이 7년간 6번의 큰일을 하게 됩니다. 첫 해에 우아이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두 번째 해에는 견융을 정벌했습니다. 다 주변 나라 이름입니다. 세 번째 해에는 밀수를 공격했습니다. 네 번째 해에는 길을, 다섯 번째 해에는 한을 정벌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숭을 정벌했습니다. 저 숭이 누구냐? 아까 말한 숭후호의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 문왕이 지금 뭔가 따짓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갖다 딱 가두었다가 딱 풀려나고서 바로 쳐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주문왕이 동쪽의 은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주는 기에 있었습니다. 기라는 땅입니다. 기라는 땅이 아까 시안 동쪽으로다가 좀 더 들어가 있는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은나라 도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서북의 작은 나라를 제거하여 후방을 안정시킨 다음 힘의 중심을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기에서 퉁으로 옮겼는데 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마치는 듯 했지만 문왕은 그 최후의 한상을 남겨두고 세상을 끄고 말았습니다. 지금 좀 퉁이 어디냐? 시안 도읍에서 외곽보다 한 20km 떨어진 지금은 밭으로 되어 있는 지역 고지역이라고 합니다. 시안 구경 가가지고서 이게 관심 있으니까 어딘가 하고 열심히 검색하고 찾고 했어요. 그 비행기 그러니까 시안 시내 들어와서 이제 묵으면 공항 내려서 시내 들어오는 그 정도 거리 외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 퉁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동네가 없고 그냥 밭이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대업은 아들 무왕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괴사를 쓴 문왕의 이야기입니다. 꽤 지루하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이야기가 주역 전체의 판도를 알게 하는 것이라 지루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역 강의 곳곳에서 문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역 괴사를 문왕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고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문왕이 복기 8개를 64개로 만들고 글로 설명을 달았다. 이 바쁜 무왕이 상대적으로 한가했을 때가 유리옥에 갇혀 있을 때, 생각만 굴릴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유료교육에 유폐되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역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문왕의 대업을 이은 이가 그의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무왕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일주나라를 건설한 것은 무왕이 됩니다. 무왕은 주역을 실질적으로 만지작거리진 않았지만 나라를 일으켜서 주역이 전해지게 한 공이 있죠. 그래서 문왕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문왕, 무왕, 주공까지 합쳐서 문무주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만 지칭하지 않고 문무주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효사라는 게 있습니다. 괴사는 요 6개의 작대기 전체를 설명해 놓은 거고, 효사는 요 작대기 하나하나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나하나. 또 아까 그 페이지에서 넘겨보면 초구, 구이, 부상, 부사, 구호, 상구 하면서 쓰여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의 글은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죠. 근데 우리 옛날에 저렇게 안 썼어요. 이쪽에서도 세로로 써나갔습니다. 그죠? 예, 세로로 써나갔어요. 지금 아랍 글자는요,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씁니다. 뭐 다양해요. 쓰는 방법들이 꼭 이렇게 쓰는 게 신문 이렇게 바뀐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예전에 세로체로 썼는데 지금 가로체로 쓰잖아요. 그죠? 신문, 그리고 한문 현판 같은 거 보면 이쪽에서 써서 저쪽으로 읽죠. 한문 보면은 똑같습니다. 주역은 아래에서부터 위로서 올라갑니다. 순서가. 주역은. 그래서 이 자리가 처음이 되고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초라고 말하고 얘를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간에는 2, 3, 4, 5 초, 2, 3, 4, 5, 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 초, 2, 3, 4, 5, 상이라고 쓴 것을 써서 거기다 말을 달아놓은 것을 효사라고 합니다. 효사. 효는 한자로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가 저기 배울 학자 있어요. 배울 학자요. 배울 학자가요. 책상 앞에 애를 앉혀놓고요. 양쪽 손으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겁니다. 그리고 공부죠. 그죠? 공부입니다. 그지? 근데 이 효는 요 경우밖에 안 씁니다. 다른 경우에는 쓰이지 않을 글자입니다. 요게 공부하는 모습이죠.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글자요. 저 학습 하잖아요. 학습. 습은요. 요거 새 날개 글자거든요. 새 날개. 새 날개고요. 요 밑에 요 흰 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지그시 감고 보면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백백자가 되지. 일백백자. 요 백은 꼭 100번이라는 말이 아니고 많다 이런 말입니다. 많다. 익히려면 새가 날개짓 하듯이 많이 푸드덕거려야지 익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배우되는 거는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내 거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스스로 많이 반복해야지 이게 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래 놓지 않아야지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하루아침에 다 익히려고 하면 지쳐서 안 됩니다. 그냥 여기 놀러 온다 생각하시고 오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오시게 됩니다. 여기 우리 부회장님이 올해 몇 년째 오셨어요? 8년째 오셨어요 지금. 근데 나 뭘 모르셔서 여기 오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아마 월요일 아침에 뭐 다른 큰일은 없고 여기 와서 그냥 놀다 가자 싶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열립니다. 하나씩 열리는데 그 열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처음에는 전혀 안 열려요. 근데 열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기 시작을 하면.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안 해? 딱 돌아서서 지나간 자리를 돌아보면 다 뒤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천지치가 그렇게 꽉 올라가서 예, 열리단 말이에요. 이 공부가 그렇게 되는 공부. 그러니까 계속 들었던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어느 날 탁 이해가 되고서 그 뒤에 지나간 부분을 책을 열어보면 다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이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도 또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또 몰라요. 어느 날 탁 열려요. 이 탁 열리는 건 몇 분간 순간적이었어요. 어떤 경우는 새벽에 자고 일어나서 잠이 다 깼는데 이거다 싶어갖고 책을 열어보면 다 보여. 그때부터. 이 희한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이고 해서 어느 날 그걸 물리라고 그러거든요. 물리가 탁 열려요. 그러니까 도를 깨우치는 그 순간. 뭐 그걸 뭐라고 할지 안 할지 표현은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표현들이 그러잖아요. 딱한 예. 물리가 열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본 거는 알 수 없지만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다 이해가 돼요. 보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요. 예, 이제 문학 얘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렇게 문학의 대업을 이은 이가 무왕입니다. 아까 가게 보셨죠? 둘째 아들. 큰 아들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공국이 되어버렸고요. 교사를 쓰다. 이 교사를 쓴 이가 넷째 아들 주공단입니다. 이 주공단이 어떤 관계냐 하면 공자가 살고 있던 노나라의 시조입니다. 노나라의 시조. 그러니까 이 주나라에서 군복을 해서 주공한테 노나라를 너가 다스리라 했는데 이 주공은 이 원나라에서 재상으로 사느라고 자기 아들을 노나라의 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주공에 결국 영향을 받은 인물이 되죠. 주공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 됩니다. 이름은 단입니다. 저 단자가 저기 해 떠오르는 모습이죠? 아침 단자입니다. 저게요. 원단 할 적에 저걸 자 쓰죠. 새해 아침 할 적에 원단 할 적에 새해 아침 할 적에 원단 할 때 저걸 자 쓰죠. 원단. 주역에서는 원형 이정할 적에 요글자 원입니다. 요 원은 뭐 이 원형이죠. 네 글자는 글자 한 글자 해석만 해도 책이 한 권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포괄적인데 크다, 처음이다, 뭐 이런 정도 의미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원하다 그러면 크다, 처음이다, 뭐 이 정도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설명은 뭐 책이 한 권 될 정도 이 원형이죠. 네 글자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간이 가면서 또 만나면 또 한 가지 하고 만나면 한 가지씩 하고요. 주왕조를 세운 문왕의 아들이며 무왕의 동생입니다. 무왕의 아들 성왕을 도와서 주왕조의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무왕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 사람이 90몇 살에 죽었다는데요. 아들이 한 11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 그게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난 것도 신기하고 그때까지 그거 하나밖에 안 난 것도 신기하고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성왕이 제위에 오르자 섭정이 되었습니다. 요 주공단이 섭정을 하였습니다. 이 주공의 아들 백금을 노나라에 공관하였는데 이 노나라가 공자의 고향 곡포가 있는 땅입니다. 주역과 관련해서는 효사를 썼다고 하는데 다른 책에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문헌을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사는 주공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배우기 이렇게 배웠는데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못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작대기로 되어 있던 내용에 이 드디어 문자로다가 설명이 달린 겁니다. 설명이. 이게 서기전 1100년 정도의 일입니다. 결국은 주역의 모든 내용은 저 작대기 8개가 모두 설명하고 있고 그 설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글로도 설명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리고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형이 좀 5글자 써놓고서 이게 그거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500여 년이 지나면서 공자가 나와서 여기에다가 다시 설명문을 합니다. 설명문. 그거를 10익이라고 합니다. 10익. 이건 날개 익자인데 돕는다 이 소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10개의 참고서다. 10가지의 참고서다. 이 주역을 다른 표현으로 해놓은 10가지의 참고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익이라고 합니다. 10은 10가지라는 소리고 이건 돕는다 이런 말입니다. 공자가 썼다고 하는데 공자가 썼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예, 연구자들에 의하면 위서다. 다른 사람이 공자를 칭해가지고 공자가 썼다고 그냥 슬쩍슬쩍 올려놨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실제 읽어보면 한 사람이 쓴 거는 아니다. 공자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쓴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쓴 거는 아니다. 그리고 시빅과 효사, 괴사와는 500~600년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시대가 다른 시대의 글이다 하는 건 눈에 보입니다. 그 시빅의 문장하고 시빅의 문장은 이미 완성이 많이 된 문장이고 효사, 괴사의 문장은 초기 문자가 초기 성립되던 시기의 글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마디로다가 건원형이죠.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해놨다. 이걸 이제 원은 뭐고 형은 뭐고 이는 뭐고 하는 거를 지루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서? 건교에서. 이제 한 절반 넘어 건교에 가면 건교 내용이 지금 이 교재에 거의 절반이 됩니다. 2개의 내용. 그게 양이 제일 많아요. 사실.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주역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뭐 정확하게 이해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빅이란 경문을 돕는다는 뜻으로 경문의 해석을 말합니다. 또 이제 그 건기의 뒤쪽에 보면요, 건기의 뒤쪽을 보 건기가 건기 쪽을 보시는 게 낫지. 건기에 섞여 있죠. 건기에 잘 안 섞여 있고. 네. 잠깐만요. 하나만 더. 건기에는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요. 다른 데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역 세 번째 개인데요. 세 번째 개의 모습입니다. 두는 저 두자는 뭐냐면 새로 태어나는 모습이거든요. 두는 원형 고의정하니 무령유효왕이요 이거만 아니라 요게 괴사입니다. 문학에 썼다는 괴사고 이 내용에 쭉 내려가서 초구는 발언이 이거 정하며 이걸로 하니라 쓰고 요 문장이 요거요. 요게 주공이 쓴 효사입니다. 주공이 쓴 효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상하에 있는데 그 문왕이 쓴 개사 아래에 붙어 있는 2가지의 참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단알, 지금 이 단자요. 단알. 저 글자는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2 글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같은 글자입니다. 단알. 요걸 단전이라고 말합니다. 단전. 또는 강유시 요인환생하며 동중하니 대현정은 대우지동이 많은 일세라. 천조초매는 의건호 이불련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 글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데
요거를 풀어서 요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한글로 이렇게 하면 두는 원래부터 형통하고 바르게 하면 이롭다. 무령 쓰지 마라. 그러니까 행할 바 있어도 쓰지 말 것이요. 주변에 재물을 세우면 주변에 조력자를 세우면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은 왜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는 남녀가 처음으로 만나서 어렵게 생명을 잉태한 것이다. 난 것이다. 천지가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만나서 어렵게 자식을 잉태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호험궁함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험한 곳으로 빠져드니 애들끼리 연애해봐요. 나중에 애 생기면 난리가 나잖아요. 정리가 되면 괜찮지만 정리되기 전까지는 큰일 난 거 아니야 얘들이. 동호험궁함이 하는 집마다 험한 짓이 되니. 대형경 크게 형통하고 바르다는 것은 뭐냐? 내우시동이 마녀인 사람. 앞으로 알콩달콩 잘 살릴 수 있는 기반은 된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천도 초매는 세상이 열리는 처음에는 의건후 마땅히 도움받을 사람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지 불령이니라 어렵지 않은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요게 이걸 설명해 놓은 단사입니다. 단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단사의 밑에 있는 글입니다. 책에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책이요? 그 책에는 맨 뒤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뒤쪽에 있는 내용인데, 저 그냥 들으세요. 찾지 마시고.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들으세요. 여기 보면 상말 되어 있어요. 상말이 지금 보면, 요거도 되어 있고, 요거도 상말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요 상말은 괴사에 붙어 있는 상말입니다. 요 상말은 여기에 붙어 있는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활인데 얘를 크다 그래서 대상이라고 말하고 얘를 소상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괴사를 다시 부연 설명한 거고요. 얘는 도사를 부연 설명한 글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 글을 배우는 당신은 이런 말입니다. 이 글을 여기서 지금 보면은 단알 물레 툴리니 군제 이하야 경륜을 하는 하나니라. 지금 상황은 그rum과 우레가 군인이 군자가 이를 본받아 경륜하는 것이다. 해석 자체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설명은 도대체 돼요. 이 군자를 이 공부를 하는 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주역을 처음 만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태까지 주역이 없진 않았지만 이 주역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다. 결혼해서 처음 애씨가 남자 정자가 만나서 애씨가 잉태됐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놈이 제대로 나아서 제대로 된 인간이 될지 거기서 그러다가 피터가루 쏟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정말 이 공부를 좀 하셔서 주역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지 사흘나 오시고 한 달 후에 이 자리에 안 계실지 저도 모르고 오신 분들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이 상황이요. 뭐죠? 경륜. 세상을 경영해볼 꿈을 꾼다. 이 소리입니다. 세상 경영. 이 주역을 공부를 해서 이 공부를 가지고 나중에 써먹을 꿈을 꾼다.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요게 대상입니다. 대상. 그리고 이 효사는 아까 주공단이 썼다고 말했습니다. 주공단이 썼고 이거를 다시 부연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과 이 글의 시차는 500에서 6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글입니다. 그런 글들을 하나의 책으로다가 섞어서 편집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12개 대해서요. 단상, 대상, 소상 3개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들은 이 괴사 교사와 1대1 대응이 돼서 짜집기를 해서 편집해서 이 차이 사이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역 건께에만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를 문헌전이라고 말합니다. 문헌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문은 글이 아니고 꾸민다 이런 말입니다. 문식한다.
꾸민다. 여자들 화장한다 이겁니다. 이쁘게 화장한다. 주역 덤깨와 본깨를 계속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코끼리가 있는데 성인이라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요 방면에서 이쪽에서 보고 설명해주고 다시 자리를 돌리고 자리를 돌리고 자리를 돌리고 설명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상태면 어떻게 되냐면 내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입체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그 소리구나 하면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꾸며지는 글이 건깨와 곤깨만 있습니다. 건깨와 곤깨. 이렇게 해서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섞이지 못할 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섞이지 못할 글들이. 나누어서 배열할 수 없는 글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역책의 제일 마지막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냐 하면요. 아까 여기 누가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만 보여드리겠어요. 아, 지금 저 보이는 거는 이 책인데 이 책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책. 예, 이 책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쭉 뒤에 가면요. 이 본문은 화수 미제로가 끝나고요. 교재에 뭐가 있나? 예. 나누어서 배열할 수 없는 글이 계사전, 그리고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글들은 본문에다가 나누어 배열할 수 없어요. 글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따로 맨 뒤에 가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초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다수의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귀에 순하도록 들리기 쉽도록 다시 편집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글입니다. 나중에 이 글을 배우고 나면 아 이거 그때 들었던 글이야라고 이해할 수 있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계사전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저 글은 이 주역이 원래 치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주역 배우면 점쟁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주역을 철학의 방향으로 올려놓은 글입니다. 저 주역이 저 계사전이 이 주역을 설명한 글인데 저 글이 예, 주역을 철학보다 끌어올린 글입니다. 절로 치면 등강경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교회로 치면 구약성서 앞쪽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조금씩 배우는 사람들은 저 부분만 조금 배우고 말죠. 저 부분만 조금 배우고 말죠. 학교에서도 제가 안동대 동양철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업을 하면 한 학기에 한 12시간 12회차 정도 해요. 이번 학기에 이제 이 주역을 수강 신청을 했는데 도대체 뭐를 가르쳐 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봐서 시작하다 말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는 이 주역을 철학의 눈으로 본 방향에서 좀 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주역하고는 또 방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학교 가서 듣는 주역은. 그리고 이제 시대별로도 구분하고. 저희는 시대별로 구분을 안 합니다. 원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을 소개를 하는데 이 해석은 누구의 거야라는 이야기들은 안 하고 그냥 해설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주자는 이렇게 말했고 왕양면이 이렇게 말했고 왕부진 이렇게 말했고 하는 이야기들을 거기서 그렇게 또 세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공자가 썼다고 말하는 시입니다. 공자가 썼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책의 구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구조를. 시비기란 경문을 돕는다는 뜻으로 경문의 해석을 말합니다. 단전 상하 2편. 네, 상편 하편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전 상하 2편, 계사전 상하 2편, 건본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이렇게 7종류 10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자가 지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대단한 글인 것은 맞지만 한 사람의 저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시대로부터 추측해 시대입니다. 한나라 초의 유학자들에 의해 저작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한나라 때 시빅이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주역은 시빅의 성립으로 경전, 철학서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빅은 설명서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이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역 본문과 함께 경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경하면 불경,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변할 수 없는 것이 경이잖아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경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역도 삼경입니다. 경. 그렇게 올라 있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걸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주역 본문, 계사와 조사의 사이에 나누어 배치할 수 있는 반전, 상전은 괴고사의 사이에 나누어서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헌전은 건계와 본계에만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 계사전, 설계전, 서계전, 작계전은 따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에는 건본계만 문헌전까지 들어 있습니다. 뒤쪽에요. 한 절반 뒤쪽에가 건본계, 본문과 문헌전, 계사전, 대상, 소상 요게 지금 이 안에 들어있고 뒤쪽에 붙어있는 내용은 앞에 지금 우리가 기초라고 말하는 부분에 분산되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풀어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반전, 상전은 계사를 다시 이어 설명한 글입니다. 문헌전은 건본계, 본계에만 있는데 주역 전체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다. 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건본 문헌전을 이해하면 나머지 괴는 보기만 하면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보고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나머지 69개를 읽어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사들은 주역이 철학세계에 들게 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완성을 보였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계전은 괴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주역 8괴를 지금 태극기에 그려져 있는 저 괴 하나하나를 이 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의 다른 문장으로 해서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서계전은 요 차례도자입니다. 주역이 건본, dun몽, 수성, 사기, 저쪽에 이때비하면서 쭉 60내기가 배열이 돼 있어요. 그 배열을 왜서 이런 식으로 배열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게 서 있는 순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 있는 순서. 주역 괴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 하면 인생으로 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한 바퀴의 모습입니다. 나라로 치면 나라가 창업이 돼서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바퀴의 모습이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로 친다면 그 회사가 창업이 돼서 쭉 커가다가 마지막에 쇠해서 문 닫을 때까지의 한 바퀴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본다면 지구가 태어나서 다시 소멸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대단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잡계전이라는 게 또 맨 마지막에 달려있는데요. 그 잡계전은 아직까지 이해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나요? 저도 이해가 된 것 같지는 않고 예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이 부분은 거의 설명이 없이 쓱 읽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쓱 읽고 지나가고 있어.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른 글들하고는 전혀 체계가 다른 글이 한 편 붙어 있는데 그거는 공부한 사람들이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크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설명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주역 경문이라고 합니다. 복희, 문학무학, 주공, 공장 요 세 사람의 저작을 주역이라고 합니다. 주역이라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
한 1000년이 지난 걸 하니까, 공자 이후에 한 1000년 지난 걸 하니까 또 이걸 이해할 수 없어졌습니다. 예? 한 1500년. 예. 기원후 한 1000년쯤이니까 주자가 태어나던 때가 서기 1000년쯤이거든요. 서기 1000년쯤. 이때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정작 정의천 선생님의 해석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리고 주시의 해석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주요 해석본 책을 사보면 전하고 써있는 것은 정의천 선생이 주요 본문을 다시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다시 설명해 놓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본의 하고 써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자 선생님이 써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문들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다시 풀어서. 그리고 주역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현토를 하여 사용합니다. 현토는 뭐냐면 너는 원토 형토이 고정하니라 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무슨 말을 썼어요? 코 썼잖아요. 코 썼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일본 책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본 가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나가 아니고 우리 글입니다. 이거는 한문도 아니고 우리나라 글입니다. 우리나라 글. 너는 원토 정토이 고정하니라 이렇습니다. 이거를 토라고 합니다. 구결이라고 합니다. 구결. 우리 한국말은 중국말하고 어순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죠? 읽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식으로 읽으려고 이렇게 토를 달아놨습니다. 요 글자는 요거는 모, 요거는 하, 요거는 미, 요거는 라. 일대일로 대응됩니다. 음역 글자입니다. 음역 글자. 한 50자 정도 됩니다. 한 50자 정도. 외워보면 쓸 때가 많습니다. 뒤에 나와요. 예? 나와요 뒤에. 그럼 너 지금 메모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 나오면 안 하고. 아니 메모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기 와서는 적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혹시 더 듣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한번 넣어보세요. 그거 적다가 제가 하는 얘기 놓치면 그게 더 보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다른 데서도 적지 말고 듣기만 하시고. 저거 나봐야 집에 가도 안 보는 거예요. 집에 가 이거 안 나라고 듣기만 하세요. 요걸 구결이라고 말하는데 구결. 이거는 주역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현토로 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율곡이 정절을 보고 다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역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주역 책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지구의 원본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책은 온갖 예전에 주역 공부했던 사람들의 해석을 아주 깨알같이 적어놓은 책입니다. 저 책을 있을 때쯤 되면은 내가 주역 공부를 좀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정도입니다. 토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쫙 붙은 문장입니다. 한문은 제가 해보니까요. 예전 글은 토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요. 띄어쓰거나 줄 바꿔 쓰는 게 언제냐면요. 그 시대에 왕 이름이 나올 때 줄을 바꾸거나 띄어씁니다. 지금처럼 뭐 마침표 이런 거 없어요. 그 붙어있는 글이 눈에 들어와서 구별이 돼서 끊을자리 끊어지고 이을자리 이어질 정도가 눈에 들어오면 글을 좀 읽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르는 말은 사전도 보고서
찾아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다 하고 앞뒤 맞추면서 읽으면 읽어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모르는 글자 몇 글자는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사전 다 핸드폰에 사전 다 있잖아요. 그냥 대고 찾아보면 예. 여기까지 지금 그 주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와 주역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야, 주역이 도대체 뭐가 하는데 이거 배우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거 배우면 뭐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뭐 따로 안 읽어보고 오셔도 될 겁니다. 아마 그냥 들으시면 제가 말을 되도록이면 평이한 말로 하려고 노력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책에 없는 내용도 또 필요한 경우는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이 정보의 양이 작지 않습니다. 정보의 양이 지금 대단히 많아서 이걸 꼭 외우시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편하게 놓고 계시고 다음 시간 오시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딱 쌓입니다. 그때 가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해가 그냥 됩니다. 너무 신경 써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되시는 분은 저녁에도 오십시오. 뭐 양쪽을 같이 하다 보면 조금 더